무인 항공기 때문에 전 언론이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보도하느라 좀 난립니다. 근데 오늘도 이 문제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. 일단은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오전에 했는데, 일단은 카메라와, 그러니까 파주 카메라, 파주 항공기에서, 사진 촬영한 게 193장인데, 북한으로 송신되진 않았다. 이렇게 좀, 브리핑을 했어요. 이거를 그대로 믿어야만 되는 상황인지, 또 다른 무인 항공기들이 지금 우리 항공을 마구 돌아다녀 왔던 건지, 여러 가지 좀 한번 짚어볼 대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우리 사령관님께서는 현직에 계실 때 이 북한의 무인 항공기에 대한 대처, 이런 것들도 좀 군에서 많이 좀 준비를 하고 그랬었나요? 제가 2005년까지 군에 있었기 때문에, 네. 예, 그때는 북한의 이 무인 항공기 위협이 그렇게 부각된 적이 없었습니다. 예, 근데 이게 이제 처음으로 우리한테 알려진 것은 2010년 8월 9일 날, 네. 북한이 연평도하고 백령도 쪽에 이번과 같이 똑같이 NLL 근처에다가 포를 한 117발 쏘고 우리 쪽으로 한 10발도 쏘았거든요. 그때 연평도하고 백령도에 있는 우리 군 부대 장병이 무인 항공기가 근처로 지나가는 걸 갖다가 그때 식별한 겁니다. 그때 처음으로. 예, 그때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네, 네. 예, 눈으로만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봐가지고 북한이 서해오도에 무인 항공기 같은 것을 운용하는구나. 네. 그러니까 한 4년 전 이야기죠. 예. 예,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위급하다는 게 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사이에 여러 차례 우리 청와대를 포함해서 다녀갔다고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무인 항공기가?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? 그게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좀 없는 거죠? 예, 일단 지금 아까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방공망은 현대의 전투기랑 미사일을 발견하기 위해서 탐지하기 위해서 만든 방공망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소형 무기 같은 경우는 너무 작아가지고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육안으로만 이렇게 발견을 할 수 있는데 그 육안으로 발견한 것도 공개된 것 사진처럼 보면은 위장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것도 발견하기가 한 200~300m, 300~400m 올라가면은 발견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요번에 좋은 기회가 일단은 들어왔다는 증거가 일단 확실히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들어왔다가 같은 거는 사실은 심증은 있지만, 심증은 있지만 일단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의견을 여쭤보신다 그러면 왔다 간 게 아닌가라는.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한번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. 이게 이제 파주에서 무인기가 추락한 게 24일이잖아요. 그리고 당시에는 뭐라고 발표가 됐었냐면 대공 용의점이 없다.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. 그래서 일부에서는 동호인 게 아니겠느냐.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흐른 거거든요. 근데 일단은 어떤 여러 가지 근거로 봤을 때 무인 항공기의 색깔이라든지 하늘색이라는 건 위장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그리고 당시에 발견했을 때 당연히 무슨 낙하산이 있었다는 것도 알았을 거고. 근데 군에서는 왜 그게 북한에서 보낸 거다라는 거를 당시에 밝히지 않았을까요? 그게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땐 저게 북한 거라고 딱 식별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지. 일단은 위장색을 칠했다는 얘기는 이제 RC 동호인들은 그런 색깔을 쓰지를 않으니까 일단 확실하고 그다음에 또 특별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낙하산으로 이제 착륙을 했는데 동호인들은 그런 안 하고 낙하산으로 하는 거는 군용에서 이제 전장에서 쓰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군용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지만 그리고 부품들도 알려지기로는 좀 이렇게 수준들이 보면 저희들이 연구용으로 쓰는 거나 아니면 저희 군에서 쓰는 이제 부품들은 아니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의견인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든 건 아니라고 아마 판단을 했을 건데 확실한 일단 증거가 없으니까 일단 아마 군에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이것도 좀 궁금해요. 진짜 제가 상식적인 질문을 드리는데 군에 따르면 백령도에서 떨어진 무인 항공기는 레이더가 발견했다는 거거든요. 레이더가 발견을 해서 벌컨포를 쐈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벌컨포를 맞고 추락한 건 아니고 몇 시간 뒤에 떨어졌다는 거고. 근데 그거는 식별이 가능하고 이쪽 청와대로 오는 거는 식별이 불가능하고 이거는 어떤 차이로 봐야 되죠?
거기는 네. 워낙 레이더가 더 촘촘히 깔려 있기 때문에 네, 그렇다고 그 이제 합니다. 백령도 건은 그 북한이 아침에 이제 사격을 한다고 우리한테 이제 미리 통보를 했기 때문에 네. 그 옛날 그걸 보면은 틀림없이 사격할 때 그 무인 항공기를 운용을 하거든요. 아, 예.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가 공중 조기 경보기, 네. 아주 최신 공중 경보기를 공중에 띄우고, 예. 그다음에 아, 필요한 대비를 하고 예, 있었군요. 다 제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온천 비행장에서 뜨는 걸 공중 조기 경보가 잡아가지고 중간에 이제 이게 계속 고도를 하니까 레다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는데 항적상 이제 백령도로 온 거죠. 예, 예. 예. 그러나 이제 발칸포가 사거리에 안 미치는 고도 3km 정도 되니까 발칸포 2km밖에 못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눈으로 그것도 쏴가지고 북한에서 발칸포의 사거리가 미치지 못하는 거리까지로 그 고도를 유지를 해왔다고 봐야겠네요. 그러면. 예, 그런 뭐 전술도 있고 지금 네. 백령도에는 이제 또 지대공 미사일이 있는데 그 지대공 미사일의 그 레다가 네. 이런 작은 거는 못 잡고 예. 헬기라든지 전투기는 잡도록 돼 있습니다. 예. 예, 예. 그러니까 이제 그 지대공 미사일 레다에는 또 안 안 잡히는 잡히고. 거죠. 예. 아. 그러니까 이제 그걸 북한은 벌써 다 알죠. 우리는 언론을 통해 가지고 뭐 천마가 나갔다 그러면은 네. 천마를 인터넷에 치면요 레다 탐지거리 뭐 아. 다 나옵니다. 그러니까 그걸 다 피해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.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우리의 허점을 가지고 있는 비대칭 전략입니다.